안녕하세요. 독립영화관 이상협입니다. 지난 겨울 무언가 잃어버린 이들의 잊지 못할 한겨울밤의 꿈 같은 영화 겨울밤에로 우리에게 낭만을 선사했던 우지연 배우가 개봉작 더스트맨으로 돌아옵니다. 지난해 전주국제영화제와 서울독립영화제 초청을 받으면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더스트맨은 과거의 상처를 안은 채 거리를 떠도는 삶을 선택한 태산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오늘 독립영화관은 개봉작 더스트맨의 태산을 연기한 우지연 배우의 두 편의 영화입니다. 뒤로 걷기와 너 같은 사람 준비했습니다. 저희 독립영화관 스튜디오에 우지연 배우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4월에 개봉하는 더스트맨에서 태산 역할을 맡은 배우 우지연입니다. 네, 이렇게 초대돼가지고 너무 영광이고요. 이렇게 그 동료 배우들을 방송에서만 보다가 현장에 나오니까 너무 긴장되고 떨리고 그렇습니다. 네. 독립영화 좋아하는 분들은 뭐 우지연 배우를 한 번쯤은 무조건 보셨을 거예요. 2014년 장우진 감독의 새 출발이라는 작품을 시작으로 춘천 그리고 너와 극장에서 검은 여름, 겨울밤에 뭐 이렇게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예. 어째 숙소는 구했어요? 네? 숙소는 구했어요? 이제 나가야죠 저희. 어디로 나가 지금? 차 갖고 왔어요? 아니요? 배 끊겼지. 배 끊긴 지가 언젠데. 벌써요? 5시면 끊겨. 장우진 감독과 함께한 겨울밤의 개봉 이후에 네. 더스트맨으로 다시 관객들을 만나게 됐거든요. 전주국제영화제 그리고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상영되면서 정말 많은 화제를 불러모은 작품인데 이 더스트맨은 어떤 영화입니까? 주인공 태산이라는 인물이 이제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어서 이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이제 홈리스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다가 이제 모아라는 인물을 만나서 그 둘이서 이제 일련의 사건들을 좀 겪으면서 조금은 그 인생을 긍정하게 되는 뭐 그런 네. 내용의 영화입니다. 김나경 감독의 첫 번째 장편 영화잖아요. 네. 더스트맨이라는 제목이 좀 독특하거든요. 그 제목만 듣고는 약간 이 히어로물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뭐 했었어요. 그렇죠. 매니 붙으면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기도 했었는데 근데 책을 읽고서는 그 시나리오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제 아니면 그 안에 나오는 인물들의 어떤 느낌들도 너무 좋고 이제 극도 너무 짜임새가 있어서 너무 하고 싶어서 이제 함께 하게 됐던 작품이었죠. 네. 태산은 어떤 인물일까요? 본인이 예전에 있었던 잘못이라고 느끼는 것 때문에 자기를 뭐 일종의 형벌 같은 걸 주면서 살고 네. 있는 인물인데 스스로에게. 네, 스스로에게 일종의 형벌을 주면서 살고 있는 인물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핑계나 변명을 갖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 고통을 받아내는 사람이어서 네.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고 디테일들은 사실은 감독님이 굉장히 많이 그려 놓으셨고 그리고 감독님 생각이 되게 확고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따라가면서 이제 찾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인물이 약간 되게 우울하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톤으로 보여질 수 있는 사람 같아서 근데 그럼에도 좀 이 사람에게도 어떤 개인적인 희노애락의 순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이 사람이 뭐 맛있는 걸 먹으면은 또 그게 맛있다고 느끼고 좀 따뜻한 햇빛이 좋으면 그게 따뜻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 표현의 스펙트럼을 넓히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김나경 감독이 그 우지연 배우를 본 게 이문세 씨의 뮤직비디오였고 이 눈빛으로 연기하는데 반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와 떠올려보면 어찌 그리 하나 놓지 않으려. 뮤직비디오를 되게 우연한 기회에 이제 굉장히 좋은 감독님하고 촬영을 하게 돼가지고 저도 너무 좋아하는 작품인데 네. 그 작품을 보고 이제 더스트맨까지 하게 됐다고 하니까 또 너무 놀랍고 네. 또 감사하고 그러네요. 이 더스트맨의 주인공의 직업은
더스트 아트? 네. 네. 이게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평소에는 공기 중에 먼지가 눈에 잘 안 보이는데 빗줄기 옆에서 관찰하면 먼지가 반짝거리는 게 보여요. 시청자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주시죠. 실제로 이 더스트 아트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외국에서는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장르의 이제 그 그림인데 먼지 위에 이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실제로 본인들이 이제 그거를 도포를 하거나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데 네. 영화에서는 이제 저희가 거의 다 손으로 그리는 것처럼 돼 있는데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뭐 붓으로 하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네.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근데 그 그림이 크기도 굉장히 큰 경우들도 많고 생각보다 너무 멋있어서 한 번쯤 시청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김나경 감독님은 더스트맨이 첫 번째 장편 영화지만 네 차례 대리시온 같은 그 작품들이 유수의 영화제에서 또 수상을 하면서 알려진 감독이거든요. 순서 이렇게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 너 때문에 나까지도 눈치 보이잖아. 지금부터 시험 시작하십시오. 지금부터 신문자 확인할 테니 신문자면 보이게 올려놔주세요. 고개 좀 들어보세요. 어떠셨어요? 두 분 함께 했는데. 근데 엄청 카리스마가 있으신 네. 분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추웠거든요. 그때가 굉장한 어떤 끈기와 의지를 가지고 이 영화를 좋게 완성시키겠다라는 그 의지로 이제 스태프들과 이제 배우들을 이끌고 촬영을 잘 마치셔서 정말 네. 대단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오늘 독립영화관은 우지연 배우가 출연한 두 편의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방성준 감독의 뒤로 걷기 그리고 이 오혜주 감독의 너 같은 사람인데요. 첫 번째 보실 영화 뒤로 걷기에 대해 줄거리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을왕리 해변 식당에서 배달 일을 하는 32살 시원은 곧 늦가기 대학생이 됩니다. 식당 이모들의 대학 합격 축하를 받던 날 처음 보는 일본인 료타가 찾아와서 시원에게 엄마가 죽었다고 말하는데요. 알고 보니 료타는 시원의 엄마가 일본에서 새로 꾸린 가족의 아들이었습니다. 료타는 시원에게 엄마의 폐물을 찾으러 가자고 하죠. 그렇게 시원과 료타 그리고 일본말을 조금 하는 친구 예진과 함께 세 사람의 보물찾기가 시작됩니다.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 단편 경쟁 부문 감독상 그리고 제8회 인천 독립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방성준 감독의 뒤로 걷기입니다. 뒤로 걷기는 로드무비 성격도 재미있었고 특유의 밝은 기운도 네. 있고요. 촬영하시면서 어땠어요? 단편을 찍으면서 사실 코미디에 가까운 연기나 아니면 가벼운 연기를 해본 적이 많지 않아서요. 네.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세 명 다 좀 감독의 컨트롤을 벗어나는 더 이 영화를 코미디로 몰고 가려는 네. 장난도 많이 치고 하면서 현장은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이야기를 끌어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엄마의 폐물을 찾으러 가는 네네. 약간 코믹한 시온과 료타의 그런 여정이 그려져 있는데 료타로 출연한 분이 저는 일본인인 줄 알았는데 네네. 한국 분이더라고요. 네네. 최문기 배우가 맞아요. 연기하셨고 네. 또 예진 역으로 출연한 문혜인 배우도 인상적이었고요. 혹시 이 근처에 그 동상 같은 게 있나요? 촬영하시면서 재밌으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언어가 섞인 캐릭터 네네. 무비를 이제 저희가 찍으면서 되게 그 장난을 많이 쳤고 그 장난을 이제 감독님이 못하게 말리려고 오히려, 하느라고 네. 그리고 재밌었어요. 이 영화에서 시연과 료타를 이어주는 인물이 엄마잖아요. 네. 두 사람이 이제 엄마에 관한 추억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내가 처음으로 기억하는 바다가 여기거든. 엄마가 나 도망친 데가 여기였어. もう他のこと思い出してしまうわマジで 시연에게 엄마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궁금했을 것 같아요. 궁금했을 것 같은데 그 자꾸 그 궁금해하면 자기가 마음이 아프니까 네. 그냥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던 이제 그런 사람을 그 인생이 뭔가 바뀌는 시기에 이제 우연한 기회에 다시 이제 조우하게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배경도 사실 좀 독특해요. 인천 차이나타운 나오고 네. 공항도 등장하고 을왕리 해변 네. 이런 곳들이 나오는데 촬영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뭐 장소나 장면이 있나요? 공간들이 대부분 방성준 감독이 어머님을 이제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이제 다녔던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로 비행기가 되게 낮게 지나가고 하는 것들도 감독이 찾아놓은 네.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고마웠었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기억들, 좋은 것들을 이제 다른 얘기에 대입을 해가지고 네. 이 이야기를 만들어서 배우들이 연기를 할 수 있게끔 해준 것에 대해서 되게 고마웠고 그 공간 하나하나가 그래서 좀 더 내 것처럼 느껴지는 네.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볼 영화는 오해주 감독의 너 같은 사람입니다. 줄거리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해나는 작은 영어회화 학원에 강사 면접을 보러 갑니다. 처음 해보는 강사 면접에 해나는 긴장했지만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는데요. 해나는 그곳에서 학원 매니저로 일하는 고등학교 동창 승혁을 만나게 됩니다. 승혁은 해나를 한눈에 알아보지만 해나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눈치인데요.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승혁은 해나에게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냐며 되묻습니다. 해나는 고등학교 때 동창 승혁과 만나게 됐지만 제대로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해나가 기억하는 승혁은 어떤 사람이고 또 승혁이 기억하는 해나는 어떤 사람이었을지. 아마 해나는 승혁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이제 승혁이 기억하는 해나는 자기랑 좀 다르고 뭔가 다 잘하고 이제 네. 재능이 많고 그러면서도 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뭐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승혁의 캐릭터가 헤어스타일 그리고 또 말투, 셔츠 같은 것들이 이 뒤로 걷기와는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제가 학원 강사를 연기할 때는 네. 왠지 모르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네. 그게 연기 학원에서 좀 일했던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뭔가 그 공간에 가면 되게 자연스럽고 그리고 이제 옷이나 또 이렇게 제가 안경 쓰고 연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아하. 근데 마침 또 승혁은 또 그럴 수 있는 역할이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되게 네. 뭐 입어보고 하면서 되게 즐거웠습니다. 이 영화 제목이 너 같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영화 중에 대사가 나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잖아. 네. 넌 뭐가 그렇게 억울해? 이런 게 문제야. 너는 그냥 이해를 못해.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사는지. 나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사는지 몰라. 너도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잖아. 우지연 배우가 생각하는 승혁의 나 같은 사람은 어떤 걸까요? 그 승혁이 말하는 나 같은 사람은 저한테는 그 해나가 여기서 이제 어떤 소외감을 느끼고 네. 혼자 있는 것 같은 어떤 기분을 느끼고 사람들이 더욱더 이제 개인적으로 변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아마도 이제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평범한 사람 혹은 이제 그렇게 각자가 서로가 더 외롭게 만드는 뭐 그런 평범한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뭐 네. 그런 생각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영화 어떻게 좀 보셨으면 좋겠는지 네. 하고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돼서 저 얘기도 나누고 너무 즐거웠는데요. 되게 상반된 매력을 가진 두 편의 영화를 함께 틀 수 있어서 너무 또 영광입니다.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월에 개봉하는 그 더스트맨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극장에서 뵙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독립영화관은 과거의 상처를 아는 채 거리를 떠도는 삶을 선택한 태산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더스트맨, 우지연 배우의 두 편의 영화입니다. 뒤로 걷기 그리고 너 같은 사람, 지금 시작합니다.